이동현 수정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의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군인권센터가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늘도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사건을 수사했던 합동수사단이 문건의 구체적 작성 경위를 파악하고도 은폐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두 분 이야기 듣기 전에 임태원 소장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이랑 같이 말씀 이어나가죠. 네. 전화를 지금 연결 중인데 아직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분하고 조금 이야기 나눌까요? 예. 오늘 그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10시에 있었나요? 예. 핵심 내용은 뭐였죠? 그 한마디로 기존의 합동수사단에서는 2017년 2월 17일 날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계엄 문건이 최초 작성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오늘 군인권센터의 이제 기자회견은 그보다 일주일 이전인 2월 10일 날 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서 이 계엄 문건의 초안을 작성하는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좀 새로운 사실을 좀 폭로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지시를 했다는 거는 곧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정황이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단독으로 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혹은 한민구 그렇죠. 전 국방부 장관 정도 예. 선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간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근데 이게 불기소가 나온 이유가 당시에 그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그 지휘 라인에 있었던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그 밑에 뭐 서강원 기무사령부의 3처장이라든가 그 밑에 서기관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몰랐다. 그리고 17날 국회 그 청문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검토를 지시한 정도 정황 수준이었지. 예. 애초에 처음부터 뭔가 그 당시 이제 혐의로 내용이 나왔었던 그 어떤 내란 선동이라든가 내란 예비 음모죄와 관련된 내용으로 처음부터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불기소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 도피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소 중지가 나왔던 것이고요. 예, 오늘 임태호 소장 이야기는 여러 가지 정황을 받고 또 이 문건을 검찰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합동수사단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현천이 안 돌아온다 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었다. 그렇죠. 핵심은 뭐 그거죠. 예. 그런데 검찰에서 조현천이 안 돌아오니까 수사를 못 한다 그러고 일부러 덮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의혹적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이제 출국을 도피를 한 상황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그 불기소 처분서를 보더라도 당시 검찰은 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이러한 걸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좀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긴 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군인권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계엄 문건을 작성한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지 않았냐라는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임태원 소장 연결됐다고 하니까 연결해보죠.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을 헷갈렸었다고요? 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네네. 이 사건은요. 예. 지금 저희 불기소 처분장에 보면은 한민구가 최초로 이것을 지시한 걸로 나오지만. 예. 저희가 학번 진술에 따르면 이것은 거짓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오히려 그 처분장에 보면은 2018년도 10월부터 문건을 검토하라는 청와대발 그 당시 행정관에게 지시 내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현천하고 김관진이 만났을 때 이미 17일 이전인 10일 정도에 이 문건에 대한 것을 이미 작성하고 있었고, 그것이 여러 가지 저희들 제보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은 한민구가 지시를 내렸다, 아니다, 조현천이 하라고 했다라는 불간의 진실 공방에서 오히려 윗선이 개입됐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굉장히 축소 은폐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조현천과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조현천이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시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건데, 지금 들어오는 제보 같은 걸 보면은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당연히 당시 청와대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추론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사실상 이것을 저희는 많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범죄 피의자의 혐의를 그대로 믿고 사실은 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거라서 검찰의 부실 수사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약속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서 네네. 인터뷰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스튜디오로 네네.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임태훈 수장이 전화 연결했는데요. 조금 시간이 없어서 아쉬운데 네. 이거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아침 8시에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다고 하니까 예, 여러분들 내일 아침 8시 YTN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담당 PD가 와서 저기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보고 있어가지고 말을 안 해줄 수가 없네요. 네. 자, 아쉬운데요. 저희가 예. 좀 얘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는 기회 아닌가 싶은데. 예. 아쉽습니다. 네, 아니 우리끼리 해도 돼요. 예. 자, 일단 지금 전화 연결 한번 해서 얘기를 해봤고 어쨌든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 그 얘기를 지금 네. 다시 이제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 그러니까 반복된 내용. 뭐 핵심은 결국에는 최초 지시자가 검찰이 판단한 대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수준이 아니라 더 윗선인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이 개입돼 있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예, 예. 뭐 결국은 뭐 황교안 전 그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뭐 타겟을 이제 그쪽으로 잡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애초에 이 의혹 자체가. 예. 재수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재수사. 검찰의 움직임 어떻게 보여요? 검찰의 움직임은 뭐 사실 예상되는 거는 예. 일단은 이게 혐의 자체가 여전히 논란이 있어요. 이게 내란 예비 음모죄라는 것이 뭐 선동죄도 물론 있긴 하지만 예비와 음모는 사실 좀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까지 나선 경우에 사실은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보통 우리 예비를 갖다가 보통 해석을 하기로는 예. 어떤 범행의 도구를 준비한다든가 예. 혹은 뭐 장소를 구체적으로 물색을 한다든가 하는 예. 그런 어떤 물적 준비와 더불어서 이제 음모라고 하면은 어떤 도모할 공범을 구체적으로 모집해서 딱딱딱 집어가지고 누구 같이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좀 구체적인 인적 준비 행위까지 나간 경우에 사실 해당이 되는데 요건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기무사는 군 기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건을 준비할 뭐 위수령이라든가 예. 뭐 계엄령이라든가 선포의 어떤 요건을 검토하든가라는 그런 문건을 준비할 자기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그런 기관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맞지만 형법상 이 어떤 혐의를 예. 죄로까지 유죄로까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 예. 지금 원 요건에 변호사는 해당이 되기까지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예. 사실은 알겠습니다. 좀 예. 어렵지 않겠는가. 원 변호사는 예. 이게 내란 음모나 내란 예비가 되려면 구체적 실행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없지 네네. 않느냐 문건만 가지고는. 문건만 갖고는 자, 쉽지 않지 그런데 않겠나. 그 문건 내용을 보면 수도권 기계화 사단을 어디 동원한다가 나와 있고 네네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와 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 이와 비슷한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통합진보당 사건이라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이석기 씨 같은 경우는 9년을 선고받았고 당이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란 음모 사건이었는데 그때 예. 사람들이 강당에 모여가지고 자, 우리 뭐 어디 전화국을 뭐 어떻게 하자. 그냥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그 보면 옆에서 막 아기는 울고 있고 그런다고. 그런데 구체적 실행력이 있다고 유죄가 선고됐잖아요. 그런 거 봤을 그때는 때는 이거는 구체적 실행력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래서 내란 음모죄는 무죄가 났어요. 예. 무죄가 났고, 근데 그때 이제 국보법 위반하고 이제 내란 선동죄. 예. 선동죄가 아마 유죄가 일부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예. 내란 음모가 아니라도 내란 음모 네네. 예비나 선동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선동에 대해서는 물론 근데 이제 선동은 예. 선동 그 자체로 대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말 그대로 이제 선동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문건만 오고 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기 취지 때문에 쿠데타잖아요. 내용은 그렇죠. 그렇지, 내용은.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아니 앞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건을 붙였죠. 비교를 했을 때 네. 당시에 황교안 이 통진당 사건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거 고발하고 검찰이 바로 수사 들어가가지고 체포하고 결론 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고소고발 들었는데 검찰이 조현천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를 못 한다 그러고 지금 중지 상태잖아요. 예. 기소 중지. 그 새로운 지금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면 검찰이 다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느냐의 차이인데 아까 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을 할 의지가 있었냐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예전하고 다른 게 작년에 이 개헌 문건에 대해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됐을 때 이제 이 작성 실무자들의 일관된 주장은 뭐였냐면
당시 하도 집회가 많고 뭐 진보 쪽이나 보수할 것 없이 계속 집회가 되고 소요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정도의 플랜이었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좀 얘기가 다른 것이 보통 계엄령의 사령관 같은 경우는 합참의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군 참모총장으로 하라는 좀 이례적인 지시가 예. 있었고 네. 그다음에 군부대를 어디로 이동시키겠다는 얘기가 이렇게 적시돼 있거든요. 그거는 곧 이거를 곧 여차하면 실행을 할 계획까지도 염두에 뒀다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게 문제는 그겁니다. 이 의지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걸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석할 그러니까 수사 당국이 이걸 적극적으로 좀 적용할 의지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그것도 이 차이가 수사를 중요하죠. 시작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해봐야 아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수사가 다시 들어가지 않고 있으니까. 예. 물론 그래서, 저도 그 예.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건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 게 그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행위 나가는 조건에 대해서 그때 뭐 예를 들어 화염병 투척 등 과경 양상이 심화된다거나 아니면 유언비어가 난무한다든가 혹은 뭐 집회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갈 그런 가능성과 관련된 검토를 한 건데 사실상 그것을 뭐 어떤 대정부 전복 행위라 이런 것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나아가서 기무사는 그와 같은 그런 그 조건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군과 관련된 대정부 전복 행위를 이제 방어하고 막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와 같은 행위들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할 수는 있어도 이건 그 당시에 일반 국민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집회에 참여하는 그런 국민들. 원래 계엄령은 네네네. 육참 총장이 내릴 수 있는 권한인데 지금 언변 말처럼 네네네. 기무사령관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작성했단 말이죠. 예. 그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거.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 지금 조현천 사령관이 도주를 했는데 예. 군인권센터의 측의 이야기로서는 검찰이 이 문건들을 다 알면서도 덮었기 때문에 증거인멸할 시간을 준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뭐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해서 뭐 그런 주장도 했어요. 그 증거인멸할 시간을 줬다고까지는 좀 하기가 힘든 게 이제 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출국한 거는 2017년 12월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문건이 폭로가 된 거는 2018년 7월에 이제 이철희 의원이 폭로를 하면서 이제 수사까지 가게 된 거라 좀 시간 차이는 있긴 있는데 그 사이에 뭐 조현천 사령관 압수수색 혹은 한민구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을 광범위하게 하긴 했습니다. 당시에 예. 합동수사단이. 그랬는데 문제는 증거인멸할 시간을 줬다는 것보다는 외국에 나가 있는 지 지금 2년이 넘은 이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과연 수사당국이 잡을 의지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여권은 참-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여권도 취소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인터폴 적색 수배도 이미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게 현지에서 뭐 단속이 돼서 걸리기만 하면 사실은 송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걸려야죠. 예, 걸려야 됩니다,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사실 해외에 도피한 범죄자를 잡는 방법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 범죄인 인도 협약 체결국인 경우에 그 이제 송환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예. 경우에 이제 송환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터폴 국제 공조 수사인데 본 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자죠. 그런데 인터폴 국제 공조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국가, 이제 도피 중에 해당 국가에서 어떤 자국 국민에 큰 악영향이 끼칠 만한 그런 범죄인이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미온적이죠, 나서지 대응이. 않는 예.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살인, 뭐 테러, 뭐 마약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까 해당 국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상 상당히 높습니다. 예. 네. 잡기 어렵다는 예. 얘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 잡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네. 예. 수사기관이 잡을 의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금방 잡아왔잖아요. 사실 뭐 조국 전 장관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 같은 경우에도 직접 파견까지 가가지고 설득을 해서 좀 귀국을 시키긴 했죠. 예. 사법권을 행사한 건 아니지만 사법권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다음에 나라가. 행사는 못하니까요. 예. 근데 설득하는 작업들은 했거든요. 예. 뭐 소재를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재 파악이나 이런 것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다.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검찰이 재수사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알 수는 없고 군인권센터에서 검찰총장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 검찰은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조현천 전 사령관이 기국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겠죠. 예, 근데 본인이 이미 지인들에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국에 돌아갈 일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다고 이게 하니까. 이 문건이 정말 별거 아닌 문건. 예. 그냥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들어와서 조사 받으면 되잖아요. 처벌도 크게 세지 않은데. 근데 예, 그렇죠. 나는 죽을 때까지 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건 뭔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고 판단하면 스스로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그것도 쭉 국가에 녹을 먹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군인으로서. 그렇다면 의무로 또 다 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야기 넘어갑시다. 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에 대한 재수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일단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맥도날드가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이제 햄버거를 판매해가지고 이제 소위 햄버거병이라는 이제 병에 걸린 피해자들이 생겼다는 의혹이었는데요. 이게 2017년에 피해자들이 1차 고소를 한 다음에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 맥도날드 임직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제 표창원 의원이 당시 햄버거병 수사 과정에서 맥도날드 측이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새로운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검찰이 재수사를 들어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당시 이제 고발단체 법률 대리인인 유아경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제기된 뭐 허위 진술 강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집중적으로 좀 캐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본사가 직원을 시켜서 허위 보고 예. 또 맥도날드는 검찰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 이게 맥도날드 측에서 작정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예, 이제 조직적으로 예. 광범위하게 이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이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검찰이 새롭게 수사를 하게 된 그 거죠. 맥도날드는 이 검찰 재수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뭐 한국 맥도날드 측은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리고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재정 신청도 기각됐기 때문에 뭐 문제될 게 없다. 뭐 이런 반응이고요. 한국 맥도날드는 식품 안전과 관련한 제보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이고 전국 매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재점검을 실시하겠다. 그 조사 결과 미진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 예. 뭐 이 정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악성 댓글 게시자들을 집단 고소했는데요. 대검찰청이 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지난 6월에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70명을 이제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인데요. 이번에 대검찰청 형사부가 일선청 기획검사를 통해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 고소 사건 관련 수사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예. 예. 뭐 대검 측 입장은 뭐 피고소인이 100명이 넘고 뭐 동일 유사한 사건을 각 지청별로 다르게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그리고 통일적인 기준을 세워 사건을 균형 있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일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좀 이게 이런 모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적으로 그냥 수사가 그냥 진행돼가지고 예. 적발해서 처분하고 예.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뭐 각지에 ht어져 있는 거를 모은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거 사실상 수사를 보류한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보류? 아니 뭐 보류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대검에서 이제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해당 사건을 모아서 한꺼번에 무언가 좀 일관된 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 사실 모욕죄라는 게 굉장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욕설의 정도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섰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판단이 여전히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태까지 판례가 많이 쌓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언어라는 것이 유동적이기도 하고 판단에 따라서 이제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량의 고소고발이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는 좀 일관된 어떤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좀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모욕죄라는 게 지금까지 뭐 숱한 판례도 있고 많죠.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워낙 많았죠. 근데 왜 이번 사건만 이렇게 했을까? 이번 사건만 그러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이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로 한 이유가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보통 우리가 그 악성 댓글, 즉 악플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뭔가 이 반대 입장을 일반적인 상식적인 언어로 풀어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반대 입장을 좀 다소 경멸적인 약간의 욕설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격하게 표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욕만 한 경우가 있는데, 이 두 번째 경우는 여전히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어떤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공인들에 대해서 다소 좀 이렇게 명예훼손죄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처벌은 명예훼손죄가 더 큽니다만 명예훼손죄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를 그렇죠. 처벌한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